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라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방 크기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여 큰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그 당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때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를 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집안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처음엔 내가 정신없이 지내느라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건들은 대부분 주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컵이나 그릇, 칼과 같은 것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조금씩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부엌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늘 조용하던 집에 갑작스레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희미하게나마 달빛에 비친 부엌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문제는 그녀의 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냥 매끈한 피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나는 놀라움을 억누르려 했으며 뒤로 물러났다. 깜짝 놀란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관리실은 이 아파트에 그런 기록이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다. 설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며칠 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가 나는 듯한 기이한 향이었다. 방 안을 둘러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거실의 창가에 서 있었는데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집에는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 날에 걸쳐 관할 경찰서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끝에 이 아파트에서 10여 년 전에 한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가족들과 이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 사건 이후로 아닌 듯 떠나버려 결국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마도 집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는 나에게 즉시 이사를 권했다. 고민 끝에 나는 이사를 결심했고 가능한 한 빨리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이사 당일 마지막 짐을 옮기던 순간 나는 부엌에서 다시 그 여자를 보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를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로 그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 뒤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 집에서의 경험이 남아있었다. 때로는 거울을 볼 때나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그 여자가 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그 아파트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만끽하고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캠핑장을 찾았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꽤나 떨어져 있었고 평소 인기 있는 캠핑장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고 사람의 흔적이 별로 없는 곳이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치고 주변을 둘러본 뒤 저녁을 준비했다. 매콤한 고기와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무서웠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중 한 친구가 오래된 전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산에는 몇십 년 전 터무니없이 외진 곳에 거주하던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어느 날 가족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이 되면 어디선가 기묘한 속삭임과 흐느낌이 들려온다고 했다. 물론 모두 웃으며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넘겼지만 이내 숲속에서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공기에 어색한 침묵이 돌았다. 우린 그 침묵이 오래가기 전에 서둘러 각자 텐트로 들어갔다. 하지만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굵고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 그것은 구분할 수 없는 언어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다. 텐트 천을 사이에 두고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캠핑장 이웃이 장난으로 우리를 놀리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밖을 살펴보니 주변에 다른 캠핑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다급하게 텐트를 열고 나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신호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배터리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이상한 것이었다. 출발 전에 충전해 두었고 특별히 많은 전력을 쓸 일도 없었는데 말이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한 우리는 일단 주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랜턴을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이상한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 속삭임은 점점 우리들 가운데로 스며들더니 혼자 떨어져 있는 한 친구의 텐트 방향에서 듣기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린 조심스레 그 친구의 텐트로 다가갔다. 그리고 텐트를 열어본 순간 친구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히려 우리 쪽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추위까지 몰려오면서 우리는 급히 텐트를 철거하고 먼저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길을 나서는데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우리를 졸졸 따라오는 듯 끊임없이 귓가에 들려왔다. 어느덧 여명을 바라보며 끝내 마을로 내려와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야 겨우 한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산은 평화롭게 그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고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산과 그 캠핑장을 찾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후에도 우리는 몇 번의 캠핑을 더 갔지만 그 밤의 섬뜩한 속삭임을 잊을 수가 없었다. 도시로 돌아온 이후 어느 날 그때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한 사람은 혹시나 우리 경험 중 빠진 것이 있는지 물으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덧붙였다. 그 속삭임은 사라진 가족이 그리운 이를 부르는 것이라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때때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썰이 돌아다니곤 한다.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풀어보겠다. 나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외진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펜션이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자연경관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차에 나눠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다. 펜션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더 운치가 있었다. 주변은 온통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부근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펜션 주인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마을의 전에 내려오는 괴담이나 소문 같은 것은 없는지 살짝 물었지만 그는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라 요즘은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말라며 웃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해가 지고 숲속의 벌레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쯤 분위기도 달아올라 친구 중 한 명이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 작은 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어두워진 숲이 주는 적당한 스릴을 느끼며 핸드폰에 플래시를 손전등 삼아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침침하고 길을 잃기 쉽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우리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길을 잃으면 영원히 이곳을 떠돌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무렵이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며 분명한 발소리가 우리를 스쳐갔다. 누구야? 우리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우리 주위를 맴도는 듯한 소리만 반복됐다. 겁이 난 우리는 서둘러 펜션 방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점점 엉켰고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핸드폰 불빛에 비친 다른 사람들의 겁에 질린 얼굴이 더욱 불안함을 키웠다. 다행히 한 친구가 도망치듯 방향을 찾아냈고 우리는 헐레벌떡 펜션으로 되돌아갔다. 펜션에 도착한 후에도 이상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 체험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펜션 주인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옛 마을 전설을 꺼내놓았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외지인이 방문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굳어졌고 결국 숲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로 그의 발소리가 밤마다 숲속을 맴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소름이 돋았지만 마침 방학도 마칠 때가 되어 예정대로 여행을 끝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최대한 빨리 깊이 잠들기를 바랐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귀에는 여전히 그 발소리가 아른거렸다. 펜션을 떠나는 날 문득 우리가 머물렀던 방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순간 우리가 가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환상인지 정말로 알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이었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펜션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사건이 농담거리로 떠오르곤 한다. 그때마다 우린 웃음을 흘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